그리고 이제 양정철이가 9개월 전서부터 극비 진행해서 민주 빅데이터 시스템 효과. 빅데이터 시스템 효과라고 하는데, 빅데이터라는 게 결국 뭐야? 중국 화웨이 5G지. 그걸, 그리고 왜 그만 5G 하면 삼성이 아니라 제가 중국 화웨이라고, 화웨이 5G라고 생각하느냐? 간단하죠. 양정철이가 뭐 했죠? 옛날 때 정치적으로 민주연구원하고, 네? 민주연구원 했죠. 아니, 하면서 중국 애들이랑 교류했잖아요. 네, 그걸 당교 맺었죠. 그렇지. 네. 중국 공산당 당교랑 업무 협약을 맺었단 말이야. 얘 9개월 전서부터라고? 한번 줘요. 한번 그것도 인터넷 한번 검색해볼까? 양정철인가? 이름 까먹었다. 맞죠? 당교. 자. 네, 맞습니다. 2019년 7월 10일 서부터 했습니다. 네. 9개월 전부터 진행. 뭐 비슷하네. 답 나오죠? 어? 뭐 답 나오잖아. 얘 뭐 했어 지금? 중국 공산당이랑 이번 4.15 선거. 어? 중국 공산당이랑 4.15 선거 준비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 선거.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조작도 의심이 됩니다. 왜? 화웨이 5G를 이용해갖고 빅데이터 시스템 만들어서 돌렸다니까. 맞습니다. 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네, 자랑스럽게. 어? 딱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딱 보고 9개월이라는 숫자를 세는 순간 이렇게 거꾸로 역산하면 되잖아. 답 다 나오잖아요. 네네. 네. 4월 했다니까 3, 2, 1, 12, 11, 10, 9, 8, 7. 2019년 7월이네. 그쵸? 2019년 7월이면 9개월 전이에요? 네. 2019년 7월. 아, 이런 걸 잘 찾아내시네요. 아이, 숫자를 보면은 딱. 근데 왜 이런 걸 찾아내면서 네. 왜 꿈에서 알려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꿈에서 알려줬다 얘기하는 이유? 예. 아, 저도 신비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비주의 컨셉. 응? 뭔 소리입니까? 신비주의. 신발주의? 신비주의. 아, 죄송합니다. 이거 뭔가,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나는 중국 공산당 당교와 힘 업무 협약을 맺고 이번 4.15. 근데 4.15 선거에 당교와 업무 협약해서 대응한다는 건 신문기사에 나와요? 다른 신문기사에 다 나와있으니까 여러분 직접 검색해보세요. 나옵니다. 이런 퍼즐 조각 맞추는 데는 진짜 신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딱 보면, 그러니까, 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많이 읽어놔야 이게 탁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냥 언제 날짜를 딱 하면, 아,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지? 이런 게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정확히 단계랑 업무 협약을 맺은 지 9개월째. 이 개놈 새끼.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방금 스스로. 저 욕했죠. 네, 했죠. 어? 아, 죄송합니다. 부정선거를 했을 것이라 추정되는 일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라고, 지금. 네. 예, 그래서 중국 공산당 당교가 껴있기 때문에 당연히 빅데이터 시스템과 5G 시스템을 썼다면 그건 무조건 삼성이 아니라 화웨이입니다. 놀랍죠? 진짜 그래 이번 선거 정말 최악까지 안 간 거는 천만 하늘이 대한민국을 도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네네. 많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제가 얘기했죠. 이번 선거는 선방한 거다. 그래서 저는 항상 대선을 얘기했죠. 2022년을 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이게 80석이 나오면은 80석 정도 예상한다. 70에서 80석. 100석 나오면 기적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네. 물론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막 스스로 막 꿈나라에 살았죠. 아, 우리가 200석을 막 얻는다. 하나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그 12월 달에 그 핑크당 대표를 만나고 왔습니다. 만났는데 180석을 자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어도 지금 180석 안 나옵니다.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180석 확신한답니다. 그러면서 정강훈 목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기 큰일 났다라고 미쳤죠? 생각했습니다. 네.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과학적 기반에 두지 않고 종교적 기반으로 선거를 준비하면 망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양재철이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 있어요? 없을 걸 아마? 근데 또 돈 벌러 갔겠죠. 조용히 사라졌어요. 조용히 사라져야겠지. 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번 이 선거와 요거는 어쩌면 제2의 드루킹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돌렸다는 건 장난쳤다는 도망가 버렸어. 지금 도망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될 때, 김대중 대통령 때 최초로 전자개표기가 도입되거든요. 네. 그때도 일종의 드루킹 사건 같은 게 한 번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때 한번 드루킹 사건,
지금 그리고 중국 이게 제3의 드루킹 사건이에요. 제가 말 중간에 끼어서 예. 죄송합니다. 말씀 끝나고 얘기했습니다. 말해야 돼. 중국 당교와 빅데이터 맺고 나서 빅데이터 시스템 효과가 들어왔다는 거는 중국 인터넷 팀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참. 예, 댓글 부대 다 들어왔죠. 우마오당 예. 총 집결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7석을 얻으면요 선방한 거예요. 선방이 아니라 무진장 잘한 거라고. 절대 미래통합당이 잘했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미래통합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문재인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약간의 상승 효과가 있으니까 둘 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데 문재인이 너무 더 못해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부스러기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30석 정도 더 먹어서 지금 107석이 된 거라고. 이번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참 죄송한 게 위원장님이 전략은 정말 잘 짜주셨는데 그걸 실현해내는데 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좀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는 우리 강기훈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참모진들이 강아지들이죠. 진짜 요즘에 순화를 많이 해주시네요. 강아지들이죠. 네. 그러니까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먹을까? 물론 자기네들이 기득권이라 생각하고, 터줏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압적으로 오만했던 것 같은데, 그래 봐야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저희가 악재도 많았습니다. 중간에 이제 전 대표 탈당도 있었고요. 네. 뭐 그런 부분도 많았는데, 결국은 우리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제가 그렇죠. 많이 부족했습니다. 진짜 전략위원장님의 전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상천외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주 만에 10만 표를 얻어버렸죠. 사실 30만 표가 될 수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20만 표 정도는 두려움을 갖고서 미래한국당의 딴 쪽으로 가버린 것 같아. 네네. 예. 사표 논쟁 이런 걸로.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새벽당은 사표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거 107석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똘똘 뭉치지 않을 것 같은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경원 의원 같은 그런 이제 전직 여시제 쪽 멤버들이랑 어울렸던 이런 사람들도 이번 선거에서 대거 떨어지고 김무성계 떨어지고 유승민계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107석 정도는 꽤 그래도 똘똘 뭉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저번 탄핵사건 때처럼 우리 107석 안에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배신자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딱 한 명만 얘가 예를 드는데 전 주중대사. 전 주중대사 권영세 이분이 이번에 당선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용산에 당선됐고요.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상황실장인가 아니면 전체 선대 상황실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중대사로 간 걸로 압니다. 여의도에서 영등포구에서 신경민 의원한테 지고요. 그렇게 당선을 못 되고 나서 주중대사로 간 걸 아는데, 당연히 주중대사로 가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보면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도 참석해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했던 사람은 그 당시에 문재인 의원, 그 당시에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 조원진 의원, 그 다음에 이런 권영세, 이런 사람들이죠. 이렇게. 권영세 전 주중대사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날 3일 70주년 중국 전승절 참석과 관련 어차피 참석하기로 한 이상 어려운 결정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병식 자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왜 이러지? 이 사람 검사 출신인데. 이랬고 또 여기 보면은 중경제 패권 지적 속 권영세 AIIB 지지. 중국의 경제 패권이라는 지적을 받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과 관련해 우리 정부 인사의 공식적인 지지 입장이 나왔다. 이는 AIIB를 두고 다음 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예상되는 데다 미국은 중국의 AIIB 추진률 자국과 일본 주도의 세계은행이나 아시아발 개발은행의 위상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호주와 한국 등에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 중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오늘 제가 입이 계속 말이 계속 씹힙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보면은 이 AIIB는 중국의 1대1로의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입니다. 자금 조달 은행이에요. 거기다 돈을 투자하라는 건데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서방 세계에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때 당시에 AIIB를 참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물론 민주당은 당연히 했습니다. 친중파니까. 하는데 자유한국당 내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단 우리가 제일 많이 거론했던 사람이 조원재 의원이었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주중대사가 저래버리니까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얘기한 이유가 뭐냐? 아직 지금 우리나라 그 우파 정당 내부에 친중 의원들이 다 청소가 안 됐습니다. 네.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배신을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한번 보시죠. 네. 이 사람도 그때 주중대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 그게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건영세 지금 뭐 당선인이죠. 이에 대해서 반론할 게 있었으면 새벽당에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방송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은 친중이 아니다. 당시 경제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정선절에 참여하는 게 우리나라 국익에 맞았고 미국도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입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새벽당 방송에 꼭 참여해 같이 출연해 주십시오. 그 친중 간별사 김정민 위원장님과 함께. 그렇죠. 네. 제가 꼬치꼬치 캐물을 겁니다. 꽃이요? 아, 너무 좋아, 이런 말. 이제 왜? 이제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래. 계속 하세요. 계속해. 얼굴이 빨개지니까 얼굴 전체가 고추가 되네, 그냥. 예. 아주 좋아요, 좋아. 자, 품이 있는 방송. 선거 끝나서 이제 품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이제. 빨간색이네요. 예, 홍익인간. 자, 그래서, 네.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건 대사는 그러면서 내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규정에 서명하기 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건설 비망록에 동의하고 참가 의사를 밝힌 회원국의 동의를 거치면 회원국 신분으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며 남은 시간 내 한중 두 나라는 소통을 거쳐 분기점을 등을 해결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왜 이러지? 무슨 좋은 결과? AIIB에 들어가면 우리한테 좋은 결과가 없어요. 네. 왜 없느냐면 그 AIIB에 돈을 우리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 우리가 돈을 투자했으면 우리가 뭔가 얻어야 되는 게 있잖아. 네. 근데 그 중국 1대1로 관련돼서 벌어지는 그 철도, 그다음 고속도로,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모든 건설 수준은 중국 기업이 합니다. 현지 국가의 기업도 안 해요. 중국 기업들이 가져간다고. 그럼 우리한테 뭐가 이득이 있는 거지? 뇌물 외에는 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뇌물 외에는 카자흐스탄이라든가 파키스탄, 그래서 제가 파키스탄에서 사고가 날 거라고 했던 이유가 파키스탄 정치인들이 뇌물을 엄청 먹었거든. 근데 그걸 보면서 물론 근데 그건 내가 저번에 방송에 대했지만 1대1로 파괴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뇌물 공작. 그래서 뇌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 1대1로 실패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결국 현지인들이 됐던 아니면 그 나라의 그 지역에 있는 그 국가 기업들은 아무것도 돈을 버는 게 없어요. 단 부패한 독재 정권들만 비자금, 뇌물을 받아서 주머니만 두둑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진짜. 한번 보겠어, 한번. 네,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반론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새벽당에 연락 주셔서 방송에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세 당선인님. 네. 무섭게 얘기했어요. 저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이제 국방비를 줄이고 자산가액 컷오프하고 뭐 재난지원금 확정 이런 거 벌써 시작됐죠? 좋아. 선거 전날에도 미사일 썼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없고 그러니까 지는 겁니다. 그렇지. 오로지 모아지고 선거공학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면 자기네들 몇 석 가져가고 자기네 개파 몇 석 가져가고 이 생각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신 차리세요 진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렇지. 그런다고 탈당한다고 됩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대 여당 탄생에 와이파이 5G 부장주 환호. 그렇죠? 네. 이제 다 밀어붙인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벌써 얘네들이 이렇게 되면 누가 좋느냐? 중국 기업들만 좋아요. 왜냐? 그러니까요. 태양광 사업 보셨죠? 예. 얘네들 이제부터 중국 5G, 화웨이, 그다음 ZT, 한중전자, 이 중국 것들이죠. 이런 거 죄다 우리나라에다가 다 망을 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그러니까 국산, 그게 국산이라서 쓰자가 아니라 네. 삼성 5G가 좋아요. 그래요. 품질도 좋다고. 당연하죠. 네, 좋은데 이거 안 쓰고 중국 공산당이 이번에 선거에도 꽤 큰 도움을 준 것 같아. 그죠? 이번 중국 공산당 당교가 양재철과 사바사바에서 이번 선거도 뭔가 큰 도움을 준 것 같아. 예.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대가가 나와야지. 왜 세계적인 태양광 관련 그 패널 만드는 OCI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거 안 씁니까? 저는 OCI가 주가라든지 회사가 되게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익을 많이 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5G 관련된 주식들이 뜬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대부분 중국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위에 한번 읽어주세요. 이번 4.15 총선에서. 아, 제가 눈이 좀 나빴어요. 네. 요 위에 거 읽을 겁니다. 네, 요 위에 거. 이번 4.15 총선에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무료 와이파이, 벤처 잠깐, 4대, 무료 와이파이 사업은 화웨이가 합니다. 네. 예. 좀 천천히, 벤처 4대 강국 실현, 맞춤형 도시 조성, 주택 10만호 공급, 저게 스마트 시티 건설이에요. 어. 물론 화웨이입니다.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 저것도 화웨이. 콘텐츠 영화 산업 지원, 화이, 저건 텐센트. 텐센트. 네. 자, 4대 제조 강국 실현 등 공약으로 내세웠다. 저기 4대 제조 강국이라고 했지만 저거 실질적으로 뭐냐? 중국의 대기업 밑에 하청 기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죠. 대기업들의 횡포 어쩌죠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죽여버리고 대만처럼 중소기업 만들자 한 다음에 중국의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한국의 중소기업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조 강국이야. 아휴, 예. 이거예요, 지금. 요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선거에 이겼다고 벌써 주식이 저렇게 들썩들썩 하는데, 이 우리나라 주식의 그 투자의 흐름의 향방이 친중 쪽으로 흘러간다는 게 지금 딱 보입니다. 친중 쪽으로 흐르면 어떻게 된다? 서방 자본은 더욱더 멀어진다. 다 빠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 선거에도 좀 졌는데, 우파가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가 중국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에서 정치만 사회주의로 바뀌는 게 아니라 경제도 사회주의, 디지털 사회주의화 되는 그 첫 초입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아, 그리고 IMF가 큰 덫을 놨네. 야, 나 이 기사 보고 재밌었어요. 한국 올해 경제 성장률 OECD 1위라고 전망했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우리나라 1위를 한다고?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어요. 노무라 정권은 코로나 사태 최악의 경우 한국 성장률 마이너스 12.2%. 이 말이 안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랑. 그렇죠. 예.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성장률이 1등이 될 거라며. 근데 노무라 정권에서는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6, 재수 없을 때 마이너스 12%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OECD 국가들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가 되는 건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등수로만 1등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IMF가 왜 이랬죠? 아, 이거 덫입니다, 덫. 아, 한국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은 한국의 개돼지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찍은 한국의 개돼지들이 많은데 이 개돼지들에게 봐라! 미국이 우리를 칭찬했어. 문재인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하는 거 그대로 냅둬. 이렇게 하는 건데 IMF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WHO 4억 달러도 회수해버린다고. 이제 지원 안 한다라고 트럼프가.